거기 환수제도 없어. 뭐에만 환수제도가 있다? 재건축입니다. 그래서요, 개발이익 환수, 그 다음에 거기요 재건축 시에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거기 168페이지의 의를 보세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의 두 번째 보세요. 거기 보면 무엇을 초과하는 부분에 하나요. 줄 쳐놓으세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가 상승분을 다 여러분들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토지 지가가 정상적으로 5% 올라. 얼마? 근데 여기는 개발되기 때문에 여긴 10%가 올랐어. 몇 프로가 올랐어? 그러면 얼마만큼이 초과됐어? 5% 초과된 그것에 한해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지가 어떻게 한 거? 상승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라는 것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그 얘기는요 그 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서도 여기는 건축이니까 지가 상승이겠어? 아니면 주택 가격 상승이겠어? 그게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집값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맨 끝에 1번의 첫째 줄의 맨 끝에 내용 2번 내용에 동그라미 1번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어떻게 한 거?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과한 부분 여기에 한해서 있죠. 일정 부분입니다 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정상지가 상승분 또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이 정상이라고 하는 요 얘기 놓쳐야 된다. 꼭 기억해 달라. 예, 놓치지 않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여러분들 이거 중개사법 시간에 다루죠. 그죠? 예,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수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잠깐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요, 아니면 특정 지역이요? 예, 특정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어요. 어떤 특정 지역이냐? 지가상승 투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여기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은요, 여러분들 지정은 누가 하죠? 지정은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예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누가 한다? 시도지사. 다만 2개 이상 시도에 동시에 걸려 있을 적에 2개 이상 시도에 걸려 있을 때 누가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하지만 여러분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시도지사 찾아간다, 시장군수, 구청장 찾아간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찾아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는 거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기 전에 받는 거요. 계약하고 나서 받는 거요. 계약 전에 받아요. 근데 실제로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될까요? 아니면 계약부터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에 그 매매계약을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해야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만나서 하게 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부터 받아주는 게 좋아? 아니면 일단 계약서부터 작성해야 돼? 왜? 오전에 계약한다고 하고서도 오후에 싫대. 그죠? 오전에 계약한다고 해서 싫대. 그 다음에 내일 계약하자 해놓고서는 안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계약서부터 써야 돼 일단. 그래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토지거래 허가는 나중에 받게 돼요. 이때 토지거래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계약서는 무효다, 유효다?
유동적 무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죠? 유동적 무효의 특징은 무효 이론을 적용하는 거다, 유효 이론을 적용하는 거다 하면 틀려. 유효 이론을 적용해요. 유효 이론을 적용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A와 B가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야. 지금 뭐냐면 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그런데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요. 근데 매도인이 계약하기 싫어. 갑자기 더 올려받아야 될 것 같아. 계약하기 싫어. 근데 계약서는 이미 썼어. 그러니까 무효야. 지금 유효야. 지금 무효잖아. 아직 허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무효를 원인으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다는 걸 원인으로 해서 이거 무효니까 계약 무효잖아. 그러니까 계약 없는 걸로 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왜? 무효가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지금 계약금으로 다 얼마 받았냐면 2천만 원 받아놨어. 얼마? 그러면 계약금 2천만 원을 매수인한테 더블로 주면서, 그러니까 얼마를 주는 거야? 4천만 원.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4천만 원을 주면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유효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효일 때 적용하는 거야, 유효일 때 적용하는 거야? 유효잖아. 또는요, 매수인이 너 계약금 먹어 하면서 나 이 계약 안 할래. 된다 안 된다? 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니까. 한마디로 유동적 무효는 무효 이론이 적용되는 거다, 유효 이론이 적용되는 거다. 유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A와 B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어. 유효야 무효야? 유동적 확정적. 그때는 확정적 무효야.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 토지거래 허가 받을 생각 없었는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즉 유동적 무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 알 수 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아. 어떻게 해서? 아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본질을 놓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아냐? 중간생략 등기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토지거래 허가를 중간생략 등기했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뭐야? 유효하지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아닌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아닐 적에는요, 중간생략 등기는, 그죠? 여러분들 그건 유효해.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엇이다? 왜?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증명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라고 말하면 뭐래? 그죠? 이런 거 얘기해봤자 다 틀리지. 예,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학계론에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죠. 일단 그래요. 그래서 자, A와 B가 손붙잡고 둘이서 허가받으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갔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무슨 처분해줘? 허가해 줄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도 있고 선매 처분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돼서요, 이때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이내? 1개월 이내. 예. 그다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매수 청구가 돼. 매수 청구가 무슨 뜻이요?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팔려고 했더니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매도인이 네가 사 하는 거야. 누구한테? 국가한테 네가 사 하는 거야. 네가. 그럼 국가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자기가 사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거나 아니면은 뭐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관 저기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시 아니면 도 이런 데서도 다 살 수 있어. 예, 그게 무슨 청구?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예요. 이때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어떤 가격에 의하는 거요? 1번 공시지가에 의한다. 2번 감정가격에 의한다. 몇 번? 공시지가 정답이야. 감정가라고 나와. 그러면 틀려. 여기에 대해서 선매제도요. 선매제도는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을 거래하면서 이걸 우리가 저 매매하는 거 이거 허가해 주시오 하고 갖고 왔는데 이 땅이 뭐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땅이야. 공공 목적으로 이 땅을 사용할 땅이야. 그러니까 선매는 이거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너네들끼리 거래하지 말고 이건 공공 목적으로 거래할 땅이니까 이거 내가 지정한 기관한테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LH한테 팔아 이렇게 했어요. 누구한테요? LH한테 팔라. 제가 이놈은 마이크가 너무 신경 쓰여. 왜냐하면 마이크를 놓은 채 이것만 돌아가면은 이게 아마 저기들이 잘 안 들리나 봐요. 근데 같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체 돌려야 되더라고. 지금 해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H한테 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요? 그러면 LH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적어도요, 요 LH로 지정하는 거, 이거는 며칠 이내 선매권자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거 선매권자 LH다 아니면 뭐 저기 도시개발공사다 뭐다 해서 그 누구 선매자가 누구다라는 걸 지정은요, 여러분들 요거 신청한 날 있죠. 이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정된 게 누가 지정됐냐면 LH가 지정됐어. 그러면 LH는요, 적어도 매도인한테 언제까지 나타나야 돼? 지정되고 나서 15일 이내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15일 이내는 선매가 시작돼야 돼. 왜? 여러분들 LH가요, 늦장 부리다가 한 3일 남겨놓고, 며칠 남겨놓고, 선매 협의를 3일 남겨놓고 기습적으로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얼빼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 전에는 나타나서 선매를 해야 돼. 15일 이내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매 협의가 며칠까지 끝나야 돼? 1개월 이내는 끝나야 돼요. 얼마? 그러니까 여기다 15일 1개월, 15일 1개월이야. 그러니까 보면 여기요. 여기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를 결정해요. 왜? 여기 보십시오.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선매를 결정하는 거야. 신청이 있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 결정돼야 돼? 선매자가 지정돼야 된다는 거. 선매자가 여기서 결정돼야 돼요. 1개월. 요거 15일, 요거 1개월이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선매 결정과 선매자 지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게 15일 이내에 선매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선매자 지정을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했다면, 이번에는 선매자로 지정된 게 누구였다고? LH가 적어도 선매자로 자기가 지정되고 나서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협의가 시작돼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협의가 끝나야 돼? 15일 1개월, 15일 1개월, 이게 이거야. 됐어요. 근데 선매가 여기까지는 끝나야 되거든. 1개월 끝났어. 근데 어떻게 됐냐?
불발이야. 그러니까 선매자랑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매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 토지를 수용한다, 아니면은 이 토지를 불허가 처분한다. 예? 학계론의 시험 문제는 이거야. 이거 한마디 하려고선 여태 떠든 거야. 학계론의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얘가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기억하십시오. 선매가 불발되었을 때, 네? 이때 허가 불허가 선매 처분을 다시 하는 거야. 이걸 다시 결정하는 거지.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요.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 아니야? 수용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허가 불허가 선매 처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 선매 처분은 아니지. 허가 불허가 처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며칠이네? 15일 하면 틀려. 이미 15일 지났어. 그리고 1개월도 지났어. 그리고 또 1개월 지났어. 근데 여기서 또 15일 동안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다라는 게 여기 내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는 건 지가상승, 투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정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여기 보십시오. 자, 요게 뭐냐면 5평짜리 땅이야. 몇 평?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 라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요, 그 면적에 대한 거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면적은요, 일단 도시지역에서는요, 주거지역은 얼마? 18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충 30평. 50평이네요. 대충 그러니까 45평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 얼마? 180제곱미터 넘어야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 180제곱미터 이하일 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어떻게 돼요? 200이요. 공업은 660. 공업은 660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는 그리면 녹지야, 녹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정은 90이에요. 왜? 미지정은요, 여러분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 90. 거기에 드십시오. 거기에 드십시오. 다시요. 자,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그 다음 농업 200. 농업이 왜 나왔죠? 죄송합니다. 상업 200, 공업 660. 그 다음 저기 녹지 그린벨트 100이야. 그 다음에 미지정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도시 외지역은요, 예, 도시 외지역은요, 농지의 경우는 500입니다. 농지 얼마요? 500. 임야는 1000.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50이야. 다시요. 농지는 얼마? 500. 그 다음 임야는 1000. 그 외 지역은 250. 그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땐 요 면적을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 범위로 잡을 수 있다? 줄쳐놓으세요. 10에서 300제곱 300%. 얼마에서 얼마?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절 좀 보십시오. 자, 경기도도지사가 남양주 어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요, 그걸 얼마나 했냐면 20%로 지정했어. 지정 면적이 얼마로?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남양주에 여기 주거지역이면
원래는 얼마야? 180제곱미터인데 20%로 했으니까 180이 아니라 얼마? 36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상이 아니에요. 예, 초과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돼. 얼마로 잡았으니까? 20%로 잡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200%로 잡았으면 180제곱미터라도 토지거래허가 지고 받을 필요 없고, 얼마가 초과돼야지? 3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지 그때 토지거래 허가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런 게 이렇게 얼마의 범위로 접을 수 있냐? 10에서 300% 범위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어려워, 별거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뭐 저기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면 여러분들 너무 쉬워. 근데 나랑 하면은 굉장히 낯설죠. 예, 저도 낯설어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선매 이야기를 했어요. 선매 불발시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가 수용하게 된다, 아니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다시 받는다. 그게 답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요, 선매는요, 이처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에만 선매 제도가 있나요? 다른 경우에도 선매 제도가 있을 수 있나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시에도 선매가 가능해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는요, 여러분들 이용 목적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집가상승 투기, 집가상승 투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집가상승 투기, 투기가 뭐요? 투기는 사서 이용하다가 판다, 이게 투기요. 사서 판다가 투기요. 이게 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단계가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용 단계를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얼마 범위 내에서? 5년. 얼마 범위? 5년 범위에서 이용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단 5년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건 2년짜리가 있고, 어떤 건 4년짜리가 있고, 어떤 건 5년짜리가 있죠. 3년짜리인가? 그래서 2년짜리 주거복지 농축대체, 주거용, 주거 목적일 때, 농림축산 목적일 때, 예, 농축이야 그게. 그 다음에 대체농지, 그 다음에 복지 이용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럴 적에는 2년이면 돼요. 그 용도가. 그 다음에 4년짜리인가요? 4년짜리 같은데 수지행, 예, 토지가 수용될 때, 예, 그 저기 뭐야,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그런 때 4년, 예, 지가 그게 아니고 뭐 있어 하여간에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해서 자기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한다. 그게 안 들어가면은 그건 바로 뭐냐면은 투기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안 써, 적어 놓고선 그대로 이용 안 해. 적어만 놓고 그걸 이용 안 해. 그 얘기는 결국 투기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수용할 수도, 수용이 아니라 선매 처분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때리죠. 과징금 얼마 범위요? 10% 범위야. 10% 범위. 근데 뭐 그것도 변경한다, 방치한다, 그 다음에 임대한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국 저 과징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 7%, 5%, 10%, 예, 달라질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려고 하면 이처럼, 하려고 하면 한두 개요, 아니면은 서너 시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서너 시간 그냥 잡아먹기 때문에 생략해야 돼. 왜? 공법 얘기고. 자, 어쨌든요, 대충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요, 이제 직접 개입의 방식으로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요, 환지 방식하고요, 수용 방식이 비교되는 게
제일 많은 시험 문제예요. 환지 방식은요, 절 좀 보십시오. 국가가 땅을 사가지고서 파는 거요, 아니면 국가가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어떻게 해서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땅을 모아서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지번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한마디로 제대로 되어 있어. 막 모양이 제각각이요. 이거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걸 가지고서 이 땅을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도로 돌려줘.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국가가 사질 않아. 사질 않고 구획만 정리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 돈 안 들어? 돈을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는 보시면은요, 토지로 전환해서 그래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중돼요. 됐어요? 그래서 개발 비용 부담이 어떻다? 작다. 돈이 안 들어요. 요게 특징입니다. 구획을 정리해서 주니까. 대신에 땅을 요렇게 소유했다가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생긴 땅을 갖고 있다가 요렇게 딱 정리해서 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 땅을 이 사람들한테 다 준다, 일부 남겨놓고 준다. 왜? 일부 남겨놓는 건요, 여러분들 그 남겨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해요. 다 주진 않아요. 조금 덜 주는 거야. 보류지는 뭐냐? 환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는 땅이야. 그 땅으로 다 팔아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뭐다? 예, 일부는 채비지의 형태다. 죄송합니다. 채비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예, 보류지는요, 일부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학교 들어오고, 동해 들어오고, 동해가 아니고 뭐 주민센터, 도서관 들어오고, 이런 땅들을 일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채비지가 뭐 하는 땅이요? 이거 비용 충당하는 땅이야. 그래서 채비지의 경우는 뭐 하죠? 이거 공매해요. 공개 매각해.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저런 채비지들 공매할 적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사 안 사? 들어가서 사잖아. 사봤어? 사보신 것 같은데 아니야? 예. 이제 앞으로 많이 하세요. 예. 저런 게 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요 땅 빼구조, 그러니까 다 갖고 가 아니면 조금 덜 갖고 가, 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가격은 올랐죠. 그게 특징이야.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이때 이 땅을 줄 적에 여기 이걸 가지고 갈 적에요, 면적 비율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가격 비율로 가져갈까요? 얘가 제일 넓죠. 얘가 제일 넓은데 얘는 1억이야. 얘는 면적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얘는 2억이야. 그러면 여기서 쪼갰을 때 누구 더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면적 비율, 가격 비율. 가격 비율로 환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면적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려고 해. 이 땅을 사려고 해, A라는 사람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이 땅 소유자한테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환지 이 땅 예정자로부터 구입해야 될까요? 예정자로부터 구입을 해야겠지. 현재 소유자로부터 구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공법에서 다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택지 공용 방식은 택지를 국가가 어떻게 버렸어? 사버렸어요. 국가가 사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 예, 돈이 많이 돼요. 대신에요, 공공용지 확보가 아주 손쉽죠. 여러분들 환지 방식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잡음이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잡음이 나는데 그 잡음이 크게 난다, 잡음 적게 난다. 그러니까 소소한 잡음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사업이 있죠. 여러분들 지연되면서 적자가 벌써 사업이 지연되고 그냥 문제점이 끝까지 형평성 문제로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여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환지인데요. 여기는요, 여러분들 수용 방식은 화끈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땅 팔고 살 때 어떻게 돼서 수용할 때 피켓 들고 강목 들고 난리 칠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왜? 국가가 너무 보상 작다고. 근데 일단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는 계속 문제점 생겨. 그때는 이제 화끈하게 끝나. 여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사업이 그래서 어때? 신속하다야. 처음에는 어때? 처음엔 난리 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쌈 나는 건 이쪽이 쌈 나는 데니까 왜? 보상 어떻게 해달라고? 더 많이 해달라고. 대신에 한번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은 거야. 그런데 저쪽은 그냥 큰 싸움은 없어도 그냥 조곤조곤 하면서 계속 그냥 잡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토지 소유권 침해 가능성. 왜? 국가가 억지로 사버리니까. 그 다음에 초기 사업 부담비 크다. 왜? 여기 돈 든다 그랬어? 안 든다 그랬어? 근데 이건 결국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 사니까 사업 비용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뭐해? 택지를 어떻게? 공용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요, 환지 방식이다. 택지 공용 사업은 뭐다?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요? 별거 아니요. 예,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주택 정책으로 넘겼는데요. 171페이지를 보세요. 자, 171페이지에는 뭐가 있나요? 예,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토지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가 있어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 국가가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이 땅 장사하는 걸 막고 누가 땅 장사하는 거야? 국가가 땅 장사하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개인의 투기를 억제하고 국가가 있죠. 땅을 갖다가 이제 그 필요한 땅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뭐 한다. 뭐 좋게 얘기될 수 있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야 나? 국가가 땅 장사야. 사서 파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요 토지 비축 제도는 무조건 우리나라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택 줄거놓으세요. 토지주택공사 어디 LH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시오? 시장군수구청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나와. 시군구에서요, 아니면 LH에서 하는 거요. 예, 토지주택공사 LH. 장점, 공공용지 저렴하게 확보, 계획적인 개발. 그죠? 개발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할 별도로 환수할 필요 없어. 왜? 국가가 사버렸잖아. 처음부터. 개발하기 전부터. 됐어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보다 사유권 침해가 어떻다? 낮아요. 왜? 개발되기 전에 먼저 샀잖아. 그런 겁니다. 단점, 처음부터 사니까 돈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매입한 토지 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리 비용 들어가. 됐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그 매입하는 토지는 두 가지 용도라 그랬죠. 하나는 뭐냐, 공익사업 용도일 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토지 수급 조절 용도인 거야. 이럴 때 공익사업 용도일 적엔 그 주변 토지 가격 어떻게 되겠어? 주변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또 쌈나. 왜? 내 땅은 왜 니네가 싸게 사가지고서 나는 땅값 손해보게 하고 주변 땅들은 가격 절대 오르는데 우리 가격 더 달라. 하여간에 뭐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뭐다? 토지은행 제도 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7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3번에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공공개발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조절용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공익 목적으로 쓸 토지를 살 수도 있지만 수급조절, 이거는 땅 가격이 어떻게 되냐, 비싸게 되면 국가가 풀고 땅이 쌀 적엔 사놓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토지 가격을 일정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뜻 아니요? 예, 수급조절령이라는 게.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주택 정책입니다. 무슨 정책이요? 자, 주택 정책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단 저기 뭐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 이거 플로어 정책, 유량 정책이죠. 재고 주택, 이거는 뭐냐, 스톡 정책으로. 재고 주택에 대한 것은요, 뭐의 문제일까요? 재고 주택은 재개발, 재개발이 아니고, 그죠? 예, 내부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는 그저 재건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재고 주택의 문제다. 그래서 보존과 개량이다. 해서요. 보존과 개량을 하는 재고주택 문제와 신규주택을 통해 가지고서 건축을 하는, 건설을 해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 정책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주거 환경은요, 그저 잠자리가 편한 것만이 주거 환경이야, 아니면 다른 것까지도 보고 있어. 뭐 층간 소음이 적다. 그저 또 실개천이 흐르는 아파트다. 그죠? 주변에 녹지 환경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도로로부터 얼마나 그런 질적인 문제까지도 어떻다? 주택 정책에서는 감안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임대료 도와주는 그런 정책으로, 그게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정량은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맞아야 된다. 양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고, 적시라는 건 시간이 어때야 돼? 시간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거미집 이론에서 봤잖아.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반응해? 정기 보고 다음에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시차 생겨요. 그러니까 그 시차를 줄이도록 미리미리 예측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LH에서는 항상 뭐 국민주택 뭐 몇만 호, 저기 뭐 몇십만 호 공급 언제까지, 그거 미리미리 얘기하잖아요. 미리미리.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며 잘 요새. 예,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여기고, 그다음에 적지성은요, 위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적법성은 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간편성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기죠. 인허가가 어때야 돼? 인허가가 손쉬워야 된다. 그렇죠. 편리한 방법, 취득 절차, 이런 것들이 수월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 뭐가 잘못 눌러졌네요. 예. 예, 그래서 주택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주택 정책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 정책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얘는 시험에 100% 나와.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임대료 규제 정책, 상한가 정책이에요.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거 작성하면서 한 페이지에다 다 넣었어. 한 페이지에다 다 넣었더니 글자가 작아도 너무 작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띄워놨어. 그래서요,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다? 이 세 개를 띄워놓고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는 179페이지를 보세요. 자, 179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뭐 임대료 규제 정책, 보조금 정책,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정책 거기에 여러분들 펼쳐놓은 거 있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정책 얘는 지원 문제가 몇 프로? 100%예요. 100%.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앞서서 보기 앞서서 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요 부분.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어떤 게 있는가? 요거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것이 교재로 치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교재로 치게 되면은 180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다? 예, 그래서요 제일 먼저 영구 외워주세요. 그냥 여기는 영구 뭐요? 영구는 50년이요. 영구는 몇 년? 여러분들 저기 지금부터 50년 살 자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 50년 2번 더 살 거야. 예, 지금 나이로 봐서 뭐래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신데 94세신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직도요 발 닦을 때 세면대 위에다가 있죠, 우리 세수하는 세면 거기 다리 올라가놓고서 발 닦으시더라고. 그거 보면은 나는 뿌듯해요. 우리 아버지 오래 사실 거야. 우리 마누라는 속이 부글부글 끓나봐. 왜? 힘들겠죠. 어쨌든 영구 몇 년? 영구하면 50년이요. 근데요 국민하면 몇 년? 국민은 30년. 그 다음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행복하면 뭐요? 여러분들 젊은 층 얘기 나오면 행복주택이요. 젊은 층 여러분들 29 아니야. 30 1년 지났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장기는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임대라고 적혀 있어? 전세라고 적혀 있어? 여러분들 임대와 전세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어떻게 달라? 이거 물권, 채권 그런 얘기하는 건 민법 얘기고 현실적으로 임대는 뭐 내는 거요? 월세 내. 전세는 전세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여기는 그거야. 여기 보세요. 무슨 계약 방식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월세 있어 없어? 다른 건 월세 내요. 근데 여기는 월세 안 내고 뭐로? 보증금 형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고개 드십시오. 정리합시다. 영구하니까 뭐가 떠올라? 국민하니까 뭐가 떠올라? 행복하니까 젊은 층. 50년 30년 젊은 층.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임대계약 방식이다, 전세계약 방식이다. 물권적 그거 아니야. 보증금이 있다는 거지. 전세계약 방식이니까 반드시 전세권 등기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하면 그거는 민법에 전세권이라고 하면 물권이겠죠.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월세가 없고 그저 저기 뭐 보증금만 있다 그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 외에도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저건 뭐냐면 이런 거요. 일정 기간 살아. 임대료 내고. 그래서 그 기간 끝나면은 뭐 할 수 있어? 그거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거 분양받을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런 건 어때요? 한번 잡아놓으면. 저 잡아놓으면 돈 되지. 기간 지났어. 근데 내가 분양받을 돈 없어. 그럼 어떡하면 돼? 피 받고 팔면 되지 뭐. 피 받고 팔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기존 주택을 요거는요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한 거요? LH가 매입해요. 매입해 가지고서 이걸 갖고 어떻게? 임대를 해주는 거요. 이건 뭐요?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아니면 전세 계약을 맺어.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재임대하는 거야.
LH가 전세 얻어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돈 버는 거야, 아니면 손해 보는 거야? 그 손해 보는 거야. 싸게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저 전세권자한테도 돈을 확보해 주고, 예, 이런 것들이로 저거 외워야 돼. 당연한 거야. 왜? 언어 속에 답이 있다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가, 예,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언어 속에 답이 있으니까.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해서 이거? LH가 사가지고 뭐해? 임대로 풀어. 여기는 기존 주택을 LH가 어떻게? 왜 임대가 아니고 전세일까요? LH가 무조건 그 매달 임대료 어떻게 내? 여러분들 법인하고 계약할 때 보면 다 전세 계약 보통 많이 맺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 임대해 주는 거야, 싸게.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외워야 되지 않아도 돼. 그럼 지나갔으니까 다시요. 장기. 영구. 장기가 왜 나와? 영구 50년. 국민. 예, 30년. 그 다음에 행복. 젊은 층. 왜 이런 소리 하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면 안 해.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장기 전세. 전세 계약 방식.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한번 나왔으니까 요거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뭘 해야 된다? 자, 주택정책 중에서 임대주택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임대료 상한가 규제, 임대료 규제 정책과 그 다음 저기요, 공공임대주택정책,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 요 세 가지를 시험에 100% 나오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겠네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